안녕하십니까, 전문박사 왕고집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에르곤도어 편인데요. 이 에르곤도어라는 하드웨어는 이탈리아 수입 하드웨어입니다. 제가 이 이탈리아 수입 하드웨어를 올해 3월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마쳤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 에르곤도어 하드웨어는 이탈리아에서는 방문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쪽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하단과 상부에 모여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가이드가 이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모여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을 현관중문에 사용을 하려면 이 공기를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방풍 역할을 해야지만이 현관중문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이 방풍 기능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깎아서 만들고 테스트를 끝내서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시공 영상도 이탈리아에서 보내준 영상이 있는데요. 또 저희는 현관중문에 맞게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설치를 직접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직접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설치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포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둥근 그 관 박스 속에 하드웨어 철물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철물을 빼서 하나라도 그 부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속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설명서 없이도 제품을 보면 중문을 설치를 좀 하신 분들은 그냥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조립 제품들이 보면 굳이 설명서가 필요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 버전으로 돼 있어요. 영문 버전으로 돼 있어요. 홀 가공도 다 돼 있고요. 피스 박을 자리, 나사모 박을 자리도 다 이렇게 보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빼고 있는 거는 힌치 축인데요. 이 에르곤도어에서 핵심이 바로 이 힌치 축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속이라고 할 수 있죠. 봉지에 들어있는 이런 피스나 부속들을 모두 분해하고요. 지금 빼고 있는 것이 그 오토댐퍼입니다. 오토댐퍼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윙도어와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열릴 때만 작용을 합니다. 닫힐 때는 손으로 닫아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단에 모열을 붙여야 되는데요. 가이드에. 자, 먼저 바닥 수평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힌치 측하고 손잡이 쪽, 그 부분에 바닥이 어느 쪽이 낮은지 먼저 판단을 해서요. 모열을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5mm와 7mm. 근데 힌치 쪽이 만약에 낮으면 7mm 모열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힌치 쪽이 그냥 손잡이 쪽하고 수평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5mm 짜리를 붙이면은 가장 적당한 높이로 뜨게 됩니다. 자, 가이드에 일단 모열을 먼저 장착을 하고요. 자, 지금 빼고 있는 건 문 하단에 들어가는 하단 축입니다. 렌치 볼트가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가이드를 넣고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가이드 결합하는 위치는요,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끼우면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렌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이드를 뒤집어 끼울 일도 없습니다. 자, 한쪽 축은 먼저 끼우기가 좋은데요. 두 번째 상부 쪽에 조립을 할 때는 가이드를 강제로 끼우려고 하면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사못을 먼저 걸어서 대주고 살짝 나사못을 돌려서 끼우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강제로 끼우려면 잘 안되고요. 렌치 볼트를 먼저 끼워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자, 허차는 이렇게 계급으로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요. 나중에 조립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상부 레일을 힌치축하고 조립할 건데요. 그 사이에는 까만 플라스틱이 있어요. 까만 플라스틱이 그 와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리스를 발라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 플라스틱이 금방 잘 닳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부도 똑같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게 와샤입니다. 와샤. 자, 여기다 그리스를 바르고
앵글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자, 신치축에 들어가는 브라켓입니다. 브라켓을 먼저 대고 기역자 앵글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브라켓도 뒤집어 끼우면 맞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흰치축 하단에 아까 가이드에 모헤어를 5mm짜리 붙였다 했는데요. 그 모헤어를 붙이고 나면 이 앵글 밑에 1.5mm 정도 플라스틱을 붙여줘야지만이 모헤어가 바닥에 쓸리지 않고 적당한 높이로 떠서 잘 움직이게 됩니다. 상부 앵글은 네일과 같이 또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앵글을 네일에다 먼저 렌치로 조립을 해도 되고요. 측면에다가 피스를 먼저 박아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한번 조립을 해보면 나중에 어떤 게 더 편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측면 힌지 쪽부터 앵글을 먼저 고정하고요. 나중에 상부 레일 쪽에 렌치를 조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부에 렌치를 먼저 조립하고 측면에 그 앵글을 나중에 박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손잡이 쪽 문틀 저희가 또 개발해서 만든 현관중문에 맞는 문틀입니다. 그 문틀을 조립을 할게요. 여기도 앵글을 안쪽에 놓고 고정을 한 다음에 문틀을 고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세팅장이라 좀 문틀보다 공간이 좀 많이 넓어요. 많이 넓어서 여기는 마감 몰딩도 2단 마감 몰딩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관중문이 굉장히 설치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방문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올 때 저녁에 잘 때 닫으면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현관중문은 가족 모두가 다니는 곳이고 계속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빈번한 출입 통로이기 때문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기초를 설치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요. 하자가 잘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중문은 50% 정도는 제작을 해서 나오는데요. 설치가 50% 정도 차지합니다. 설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틀려지죠. 자, 지금 가공하고 있는 제품은 그 힌지 쪽 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속으로 들어가는 보강 문틀입니다. 벽에다 고정할 문틀인데요. 가운데 피스 들어가는 자리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가공해 주고요. 바닥에서 몇 미리 정도 떠서 벽에다 고강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 90mm 정도 띄워서 설치를 해야지만이 문틀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90 정도 띄우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상부 로라인데요. 상부 로라도 피스 자리가 다 이렇게 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뚫어진 공간에 사라 피스를 박으면 됩니다. 상부 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스는 좀 긴 걸로 박아줘야 돼요. 50mm짜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짧은 걸로 박으면 나중에 사용하다가 무리하게 되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로라가 3개 정도 있는데 중심축이 1개 쪽이 있고 2개 쪽이 있어요. 그래서 힌지 쪽으로 가는 부분은 하나가 돼 있는 쪽으로 힌지 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쪽이 나중에 오토댐퍼를 결합하는 부분에 타공이 돼 있어요. 넣으실 때 잘못 넣으시면 한번 다시 뺐다 끼워야 됩니다. 하부도 고정을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손잡이 쪽. 손잡이 쪽은 특별하게 잠금 기능이 없고 손잡이를 도어록이나 레버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손잡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잡이 쪽에는 우레탄 가스켓 속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닫히게 되는데요. 간격은 문틀하고 문 사이가 10mm에서 한 11m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자석이 붙을 때 문하고 소리도 안 나고 살짝 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가스켓 속의 자석 역할은 또 하나의 안전 기능 역할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손이 꼈을 때 도어록이나 레버를 쓰게 되면 간격이 3mm에서 4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손이 끼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한 10m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손이 들어가도 꽉 끼질 않고 충분한 안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충격도 안 해줄 수 있는 쿠션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안전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리콘 작업을 하고 나서
고정을 해줍니다. 가스켓은 안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1mm에서 2mm 정도 띄워줘야 되고요. 윗부분 덮게 하고 한 1mm 정도가 떨어져서 있어야지만이 자석이 오래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판 마감을 여기서는 먼저 하는데요. 여기는 2단 몰딩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상판을 먼저 붙입니다. 근데 1단 몰딩으로 작업을 마감할 경우에는 상판은 맨 마지막에 붙이게 됩니다. 측면에 올라가는 측면 마감 몰딩을 먼저 작업을 하게 되죠. 현장 마감 상태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거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쪽에는 양면 테이프 작업을 해서 타카를 안 쏘고 붙이게 되고요. 손잡이 쪽에는 문틀이 목재이기 때문에 타카를 쏴서 고정합니다. 자, 현관중문의 기능은 물론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관중문 하나만 잘 다뤄도 화사해 보이고 또 아늑해 보이고 또 굉장히 집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현관중문 하나가 집의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를 특별하게 안 하고 현관중문 하나만 설치하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관중문을 설치할 때는 인테리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선 하나, 마감 몰딩 하나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타카핀을 박을 때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박아야지만이 나중에 타카핀 자국이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남게 돼요. 자, 이제 유리 졸대 재단하고 있죠. 유리를 끼우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졸대를 고정할 때는 유리 두께를 잘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양쪽의 바란스를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리 끼울 때는 문을 열어놓고 끼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문을 닫아놓고 끼우다 보면 문이 한쪽으로 밀려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위쪽에 먼저 유리를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놓고요. 실리콘을 잘 쏴야 됩니다. 유리에 실리콘이 골고루 잘 붙어서 문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문이 워낙 얇고 초슬림이다 보니까 실리콘을 잘못 쏘면 나중에 손잡이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해요. 피스도 박을 때 더 이상 겉돌지 않게 손의 속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에르곤도어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설치가 마무리 됐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제가 이 에르곤도어 개발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한 짝인데도 좁히면서 이렇게 열리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문풍지 구독자가 아직 아니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